아니, 골프를 치려면 필드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폭염에 밖에 돌아다니면 쓰러져.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감이고 뭐고 다 사라진다고. 그럼 우리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때? 엄청나게 큰 골프 가방을 들고 있는 한 외국인 소녀가 인천공항 터미널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골프 대회에 참석이라도 하는 것인지 번호가 적힌 번호표까지. 목에 걸고 있는 외국인 소녀의 뒤로는 똑같은 골프 가방을 들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수십 명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인천공항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소녀가 들고 있던 골프 가방을 뺏어서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한국인 승무원에게 달려가고 공항 터미널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주니어 골프 선수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주니어 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리는 골프 주니어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저처럼 주니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동료 선수들과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저는 동료 주니어 골프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행이 되고 있는 한국의 K-팝 문화와 콘텐츠 유행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한국이 그저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친구들이 한 번만 한국을 여행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평범하고 볼 것 없는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냐며 막말을 하기 일쑤였고 실제로 골프를 배우는 환경에서도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찾아온 한국행 기회로 저와 같은 주니어 골프 선수들과 함께 처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는 꽤나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난 뒤 저는 시차 적응에 실패로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한국 공항에서의 별다른 기억 없이 곧바로 서울역에서 처음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서울역은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기차역 천장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대한 지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도 미국의 대부분 기차역들은 지붕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없거나 지붕이 슬레이트 형식의 건축 자재로 이루어져 있어 날씨에 매우 취약해서 비가 오면 기차역 전체가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고통이 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제가 도착한 날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기차역의 바닥에 물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 동료 선수들도 여기가 바로 한국의 서울역이라면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으며 놀란 표정으로 서울역을 구경하기 바빴고 저 또한 바로 그때부터 왜 미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제가 태어난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기차역에 음식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미국의 기차역에도 간단한 핫도그나 빵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너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야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정말 허허벌판의 가게 느낌인데 한국의 서울역은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역이라는 장소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서울역 안에는 음식점과 기차역, 심지어는 병원과 호텔까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더욱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기차역 내부의 잡상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길 원하는 범죄 조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외곽도시 기차역에서는 범죄 조직과 정부가 손을 잡고 기차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기차 티켓을 무려 10배 이상 부풀려서 팔거나 필요도 없는 양말이나 장갑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팔아치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처럼 펼쳐지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일이 없었습니다. 서울역 내부는 너무나 깨끗하다 못해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윤기가 났고 심지어 기차역이었음에도 미국에서는 비싸서 구경하지도 못한 초대형 공기청정기가 자그마치 3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포함한 같은 미국 구단의 주니어 골프 선수들은 무려 1시간이 넘게 서울역을 구경하며 신기해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왜 나는 이런 돈이 많아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지라는 좌절감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와 같은 팀원이던 한 주니어 선수는 한국에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인 지인이 있다면서 일단 오늘은 거기서 잠을 자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고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수의 인원이었기에 저와 선수들은 숙소마저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에 딱 맞춘 외국인 친구의 숙소 제공 도움은 너무나 고마웠고 저와 다른 선수들도 당장 그곳으로 가자고 했죠. 그리고 약 30분 뒤 저와 동료 선수들은 약 1년 전부터 한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미국인 대학생 셀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셀린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상당한 부자인지 집도 매우 특이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셀린은 자신이 사는 거주 형태를 한국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른다면서 3명이 넘는 인원이 지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뿌듯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셀린의 안내로 간단하게 아파트를 구경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파손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약 2시간 뒤 코치님과 일정에 대한 통화를 해야만 했기에 저는 엄청난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셀린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켜더니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종을 묻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아예 같은 기종이 아니면 데이터의 복구마저 불가능하기에 저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셀린은 뜬금없이 지금 당장 어딘가로 가야 한다면서 저를 이끌고는 집 밖으로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다른 동료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셀린은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셀린은 저를 이끌고 길거리의 한 전봇대 밑으로 가더니 약 10분 뒤 전혀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는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똑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셀린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중고 거래가 동네 단위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지금의 휴대폰도 단지 중고라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가격에서 10분의 1 정도로 구매했다며 저에게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구매한 휴대폰을 건네주더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중고 거래라니 저는 도대체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대상으로 지목된다는 설명을 했으나 셀린은 저의 말에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셀린은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중고 거래를 해도 아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은 물론 거래를 하는 한국인들도 상당히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편하게 거래를 한다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마트 배달의 물품을 받으려고 해도 그것을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죽어 단지 근처에 항상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건네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처음 보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만나 길거리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모자라 너무나 편하게 휴대폰으로 결제 금액을 입금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인데요. 아직 미국에서는 인터넷 뱅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부분의 은행들이 파산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부자의 나라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인지 이러한 모든 상황이 휴대폰 하나로 해결되더군요. 저는 한국 길거리에서의 중고거래 단 하나의 사건으로 한국이 어떠한 치안 수준과 경제 상황을 가졌는지 곧바로 파악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상황들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현실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셀린의 집으로 돌아와 동료 선수들에게 중고거래 일화를 말해주니 같은 주니어 선수들도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받고 물건까지 구매하는데 혼자 나가는 게 가능하냐며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셀리는 한국의 중고거래 어플을 직접 보여주면서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기 좋은 나라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더군요. 내친 김에 저는 셀린에게 몇 가지 필요한 여행의 물품들을 중고로 직접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그날에만 3개의 중고 거래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인들과 어색한 대화도 나누고,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 의식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휴대폰을 이용한 중고거래 시스템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고, 오직 안전한 나라이면서 디지털 문화까지 발전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미친 국가적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놀라운 선진국 신문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셀리는 저와 선수들의 골프용품을 보다니 혹시 간단하게 골프 연습을 하러 가지 않겠냐면서 뜬금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주위에는 셀린의 거주지와 비슷한 아파트나 높은 빌딩들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저와 주니어 선수들은 대체 무슨 골프를 하자는 것이냐며 의아해했고, 셀린은 그런 저희를 보더니 또다시 뿌듯한 표정을 짓고는 저와 동료 선수들을 이끌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 저와 주니어 선수들은 기겁을 넘어서서 다리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상당히 이상한 골프장이 있었는데요. 셀리는 너무나 익숙한 듯 저희를 이끌고는 그 이상한 기계 앞으로 데려갔고, 저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기계가 말로만 들어왔었던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골프라는 종목 자체가 감을 잊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매우 힘든 운동이기에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에서 연습할 때에는 날씨와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연습을 하는 날이 하루도 되지 않는 황당함이 현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저와 같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선수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 지하에 있던 그 스크린 골프장은 실제의 필드 감각과 거의 흡사했고, 너무나 좋은 것은 날씨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시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사실이었죠. 물론 필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너무나 좋았던 것은 만약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면 언제 어느 때나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프의 감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스크린 골프장이 최근에 인기를 얻기 시작해 중심수도 부촌의 도시에만 생겨나고 있기에 사용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은 거주지 바로 밑에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셀리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저력이라는 뿌듯한 반응을 보였죠. 미국에는 아직도 대부분이 필드로 골프를 할 수 있기에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하루에 골프장 사용 비용이 없으면 연습조차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잠을 자다가도 바로 쓸 수 있는 아파트의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시설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파트 스크린 골프장을 처음 사용해 봤는데 너무나 쾌적하고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날씨에 상관없이 온전히 골프의 샷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와 같은 주니어 선수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특히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셀린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이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었고, 실제로 조금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필드 플레이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더욱 좋은 시설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는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 자체가 없을 뿐더러 스크린 골프장은 더더욱 없는데, 한국은 이러한 것들이 그저 또다시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인 듯 저희 바로 옆으로는 중년의 한국인 남성들이 담소를 나누며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골프를 치는 경제 파산 상태인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하게 거주지 바로 밑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골프를 연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동료 주니어 선수들과 함께 셀린의 안내를 받아 스크린 골프장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고, 중간중간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샷 연습을 하는 것은 평화롭다 못해
마치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아파트들에는 급부상하는 골프의 인기로 스크린 골프장이 대다수 생기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센터 중 하나라고 했고, 저는 도저히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평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저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미 미국과는 엄청난 격차로 국가적 성장과 평균 소득에서 차이가 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미국의 주니어 골프 선수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거주지 자체가 저에게 천국처럼 느껴졌는데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자 동네라도 주택 단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일같이 도둑들이 주택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는데, 안전한 나라인 한국에서는 도둑들도 없을 뿐더러 힘들게 잠을 줄여가며 집을 지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제가 스크린 골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떻게 그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냐면서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결국 부모님은 올해 안에 한국으로 다 같이 가족여행을 추진해보자면서 힘든 결정까지 내려주셨죠. 그 후 셀린의 안내를 따라 아파트의 공원에 도착한 저와 선수들은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심의 녹지가 부족한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원은 거주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강처럼 생긴 물까지 흐르고 있었고 아깝다 못해 평화로운 여유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셀리는 실제 아파트의 공원도 좋지만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한강에 가보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정말 영화에 나오는 나라와 같았고,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동료 선수들도 이제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후 약 2주일 동안 한국에서의 필드 주니어 선수권을 관람한 저는 깔끔하게 골프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정기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겠다던 아버지는 제가 찍어온 한국의 아파트, 스크린 골프장 영상을 보시면서 매일 밤 놀라고는 하십니다. 언제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갈지 모르겠으나 10년 뒤 저도 엄청난 나라에서 사는 평범한 한국인들처럼 최신식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기에 오늘도 한국인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유럽인들은 한국의 문화 한국이 생산한 콘텐츠로 접근을 했다가 막상 한국에 와보고,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만 잘 뽑아내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에 대해서 놀라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서 한국은 늪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는데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는 극찬이죠. 어째서 이런 극찬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독일의 고등학생 디온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으로의 유학을 계획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한국으로 유학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국 여행은 부모님 및 저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유학에 대해서 부모님의 더 큰 지지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던 기억으로 지금까지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일본이고, 일본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흥미있어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오래전 2005년에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그때의 추억을 아직도 회상하시는 분들이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일본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에 대해서 떠올려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저 같아도 일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부모님이 일본을 좋아하던 그렇지 않던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나 핫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에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헌신적인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꿈이 학식 넓은 멋진 교수가 되는 꿈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위해서 제 전문 분야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으며, 또래 친구들 모두 한국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서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모님 세대에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포스터가 잘 팔렸다면 요즘 한국에서 만든 한국 스타들의 사진들이 잘 팔리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다 제 또래를 겨냥해서 학용품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들과 밀접한 곳에서 한국 스타들의 느낌이 나거나 사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사실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시고는 하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빠져있느라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업도 놓치지 않았고 꽤나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해서 공부라면은 자신 있고 머리 회전도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던 한국어에 깊은 흥미를 느껴서 독일에서만 한국어를 공부했을 뿐인데 한국인 관광객들하고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하며 한국어 시험을 보게 되면 하나도 안 틀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말에 있는 독특한 표현을 너무나 신기해하고 좋아했어요. 한 가지 문장인데 끝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몰랐고 몰랐더니, 몰랐다니까 몰랐는데 몰랐다니 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주 다른 뜻이죠. 명확하게 다른 뜻이고 이걸 쉽게 이해하는 독일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거나 한국에 오래 살았다면 알 수 있지만 그마저도 쉽게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런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했는데 이런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즐겁고 흥미가 갑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의 국문학과에 진학하고 싶고 그래서 한국에 꼭 가야 하죠.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와서 한국어 교수를 하는 게 제 목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의 반대가 생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언어 중에 왜 하필이면 한국어인지 의문이셨고 이왕 배울 거면 인구도 더 많고 경제적으로도 더 발전한 일본어를 배우는 게 맞지 않겠냐며 말이죠. 한국어랑 일본어는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인 대학에 가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 속으로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부모님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보고 오신 2005년의 일본은 독일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었다며 독특한 일본풍의 문화와 분위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이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냐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일본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었다는 수준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원래 트렌드란 변화하기 마련이고 세계의 중심은 옮겨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제 또래의 학생들 사이에서 앞으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과거 일본이 누렸던 만큼의 지위와 인지도를 가질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부모님의 일본 사랑을 듣다 못해 화를 낼까 생각도 해봤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한국은 한물 갔어 중국이 대세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시각에서는 한국이 최고였고 한국만큼 사랑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트렌드가 바뀔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오면 저도 나이가 들어 판단이 느리고 과거 경험했던 것만 생각해서 자녀와 불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차분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위한 친절한 한국 설명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모님 세대가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눈부신 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한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유명하니 이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 한강의 기적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댓글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강의 기적은 일본 바로 아래까지만 성장하고 그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해드릴 짧은 영상을 제작해보기로 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던 200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한 도시 모습과 그리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일본과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영상 편집을 배우고 처음 만들어 본 영상이라서 좋은 퀄리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을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충분한 퀄리티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만든 한국 소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한국에나 관심이 깊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단순한 진로 결정에 고민이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일본행을 추천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한국에 가보는 일정도 세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뜻밖의 성과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제 의지도 잘 전달되었고 한국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더니 가족끼리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길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막상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설레는 마음도 컸지만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다녀왔던 경험담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저는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구상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가족여행으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오셨고, 저희가 가볼 만한 관광지들에 대한 조사 및 계획도 짜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흥미로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반응도 놀라웠는데요. 부모님도 한국의 모습에 상당히 놀라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오면서 한국이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사례가 세계 최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점이 너무나 신기하다고 생각했으며 현실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는 했습니다. 메가시티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으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면 모를까 인건비도 비싼 나라이고 모든 물자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비싼 나라에 속하는데 매우 낮은 요금으로 광범위한 도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과거 부모님이 일본에 갔을 때 말도 안 되게 비싼 교통요금 때문에 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매우 애먹었던 상황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여행객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거나 생각 이상의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본 현지인들이 관광객들에게 대해주는 친절한 태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었으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어색해하지 않고 넓게 포옹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한국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더라도 길을 헤매거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독일어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웬만한 표지판에는 모두 영어가 같이 혼용되어 쓰여 있었으며 식당 및 카페에서 기계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국어 지원이 가능해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요즘 한국의 카페나 식당은 점원이 와서 직접 주문을 받는 곳보다는 손님이 테이블 옆에 있는 작은 태블릿 PC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어려움 없이 한국에서 음식과 음료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과거 일본 여행을 하실 때
1인분으로는 양이 너무나 부족해서 두 분이 더 드실 때 보통 3가지 메뉴를 주문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은 부모님을 놀라게 하셨거든요. 일본에서는 소식이 미덕이고 소식하는 것이 대중적인 문화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그런지 상상 이상으로 적은 양의 음식을 팔고 있었으며 독일에서도 대식가 취급을 못 받는 부모님도마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소식 문화가 없다는 사실을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식당에 가든지 푸짐한 반찬 및 푸짐하게 나오는 음식들 덕분에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으며 게다가 무한 제공되는 반찬이라는 한식의 매력에 빠지셨죠. 그래도 한국에서 한 가지 실망한 점이라면 일본식 요리점에 방문하면 정말 일본처럼 딱 한 그릇 나오고 한식의 반찬 같은 개념이 없어서 한국이 일본의 음식을 들여올 때 한국의 장점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며 존중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일식 문화를 한국에 들여오며 한국에서는 일본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극한의 장점인 한국식 반찬 문화를 추가한다던가 조리법에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통 일식 그대로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럽의 체코에만 가봐도 독일식 식당을 갔을 때 독일인으로서 이게 과연 독일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형되어서 그 형체마저도 알아보기 힘들고 독일인의 소울은 빠져나가 없어져 버려 많은 독일인들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독일식 음식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식을 즐겨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향 생각이 나는 구성을 해놓았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생각 깊숙한 곳에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을 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저와 함께 한국을 둘러보며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부모님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한국은 발전해 있었으며 배울 만한 시스템도 많았고 한국의 활기를 보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독일처럼 언젠가는 난민을 수용하거나 이민자들을 받아야 하는 날도 오겠지만 과거 독일보다 더 안정적인 사회 모습과 시스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포용력이 그들을 잘 흡수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를 할 수 있고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또 큰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극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막상 화면 속으로 보던 한국을 실제로 와서 목격하게 되니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는 매우 잘 정비된 모습이었고 그동안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가보며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것이 많고 관광하기에 그리고 그곳에 산다고 가정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국에 유학하게 된다면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짧았던 한국 여행 그리고 부모님은 한국에 다녀오고 나신 뒤 제 한국행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동창 모임이나 동네 모임에 나가시면 한국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고 계시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다녀오시는 노부부도 계셨죠. 점점 한국은 알려지고 있고 과거 아니 지금까지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시아의 대표 국가라는 명성을 언젠가는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또래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아시아 여행을 한다면 일본보다는 한국이 우선순위이고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점점 일본보다는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제가 그렇게 예측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학습에 더학구열이 불타고 있습니다.
한국과 성장하게 될 제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성장은 나의 성장이고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며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 한국어 교수가 되겠다는 저의 포부였으며 10년 뒤, 20년 뒤 제가 적은 이 글을 다시 돌아보고 초심을 기억하고 이 시절 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이라고요? 왜요? 다들 미치셨나요? 미쳤다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이 수학여행을 잘 다녀오기 위해서 있었던 우여곡절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모두 속 시원하게 해소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기가 마쳐지는 6월에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의미 없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다른 나라에 가서 신선한 경험도 하고 오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유럽을 고집해 왔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해왔습니다. 늘 수학여행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는데요. 평소에도 얌전하던 학생들이 일탈을 하기 십상이었고 심지어 작년에는 영국의 고등학생들과 밤늦게 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어요. 술을 마시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수학여행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여행지를 잘 정해보라고 하셨어요. 많은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이죠. 늘 수학여행 시즌만 되면 선생님들은 예민해지고 과신경 상태가 되었거든요. 학생들이 일탈을 하지 않을 만한 장소들을 생각해 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며칠 동안 열심히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수학여행을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의 자리에서 선생님들은 각자 알아온 장소들을 말하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선생님들은 캐나다의 시골 마을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시골 마을들을 준비해 왔어요. 단순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일탈을 하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방식은 신선하지 못하고 교육상 도움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준비한 장소가 채택이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발표도 하기 전인데 말이죠. 제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형 화면에 한국의 광화문 사진을 담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한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화면을 보자마자 다들 오우라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고 신선한 장소였죠. 저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는 K-팝 댄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이고요. 다른 동아리 학생들도 구경을 올 정도고 축제 때도 가장 많은 팀의 참가자가 나오는 동아리가 K-팝 댄스 동아리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아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K-팝 댄스 동아리가 성황리에 운영 중인 것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야 할 이유들을 더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은 그동안 학생들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그동안 학생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가서 말썽을 피웠던 것은 고등학생쯤 되면 다들 다른 유럽 국가들을 가봤던 경험이 있고 사실 매우 익숙하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갔을 때 자신들의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못해봤던 그런 호기심 많은 행동들이 나오기 쉽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제어하기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마음대로 숙소를 이탈해 겁없이 활보를 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 간다면 그런 문제는 일단 해결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쉽게 술집에 들어가거나 술을 구해오는 것은 불가능한 편에 속하며 한국에서는 술집에 출입할 때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미성년자는 절대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변 한국 사람들과는 다른 외모 때문에 쉽게 눈에 띌 수 있어서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입니다. 수학여행이라는 취지답게 시골의 풍경도 교육적인 면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발전되고 세련된 도시를 보면서 배울 것들이 더 많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와 선진 시스템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유럽의 다른 시골에 가서 소나 말을 구경하느니 한국의 도심에 가는 게 훨씬 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표정이 밝았고 많은 선생님들도 큰 이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발표가 끝나고 최근 결혼식을 올렸던 젊은 선생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다녀왔었고 그 뒤로 일본에서 모든 것들이 좋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나 하던지 정말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꺼냈던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손을 들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곳도 멋진 곳이고 수학여행으로 좋은 여행지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갈 거면 차라리 일본을 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말에 모든 사람은 그녀가 뒤이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일본이라는 곳은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온 나라이고 그 문화와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이며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일본을 더 선호할 것이 분명하며 게다가 일본 애니메이션 동아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한국에 가는 것도 괜찮다는 분위기라면 학생들에게 한국에 가야 할지 일본에 가야 할지 투표를 붙여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고 그 유적지가 일본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유적지가 건재하고 한국의 역사는 일본보다 더 깊고 전통적인 아시아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녀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의 애니메이션 동아리의 규모를 지적하며 심지어 저번 학교 축제 때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으며 지금 학교에서 존재하는 큰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동아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동아리의 담당 지도교사로 있었던 그녀는 제 발언에 살짝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교장 선생님은 저와 그녀의 설전을 중재하며 한 가지 제안을 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고 다만 한국처럼 멀리 가게 되는 경우 일본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게 잘못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오늘 발표에 나온 유럽의 시골 지역들과 한국과 일본을 투표해서 가장 많이 득표되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녀는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살짝 화가 났습니다.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발표 겸 회의가 끝나고 따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냐며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투표라는 합리적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그녀의 편에 섰던 교장 선생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진정시키며 사실 이 싸움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냐며 투표를 해봤자 일본이 득표할 확률이 적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악에 관심이 크고 심지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마 그 선생님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일본에 심취해 있는 그녀가 나를 얼마나 더 귀찮게 했을지 불 보듯 뻔하다며 저에게 제발 이해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큰 맘 먹고 따지러 들어갔던 교장실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더 화낼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심지어 한국이 당연히 1등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며 한국 생각은 어떻게 한 것인지 발표를 듣는데 처음 도입부부터 너무 놀라고 임팩트 있었다며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의 이러한 업무 지시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한국에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제가 발표한 내용이 딱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투표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니까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중심에는 거대한 한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일본의 광팬인 그녀는 자신이 지도교사로 있는 애니메이션 동아리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수학여행지에 대한 투표가 있을 테고 친구들과 잘 이야기해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쉽게 애니메이션 동아리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동아리에서마저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꼭 일본에 해야 되나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요. 라는 말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아키하바라 같이 애니메이션의 메카에 가보고 싶어 하고 궁금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기는 했지만 사실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들어간 학생들은 가장 조용한 활동이고 가장 편안한 동아리니까 가입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댄스 동아리에 가서 춤을 추거나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땀을 흘려야 하거나 퀴즈를 풀며 머리를 써야 하는 그런 성향과는 매우 다르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대형 화면에 틀어주는 애니메이션만 감상하면 세상 편한 활동이잖아요. 게다가 동아리 활동으로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즉 앉아서 가산점을 받아가는 동아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생각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의욕을 잃었고 투표날이 다가와서도 기대감에 찬 표정보다는 우울한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투표 결과는 70%의 투표를 받은 한국이 1등을 했고 나머지 이탈리아나 영국,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표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며 개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일본은 딱 4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투표가 끝나고 이제 그녀가 더 이상 다른 헛소리를 하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틀렸습니다. 그녀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투표 전에 해당 수학여행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했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이 발표했던 수학여행지에 대한 소개글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지 선정 투표에 있어서 마치 선거의 공약처럼 많은 정보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일본 수학여행지에 대한 소개 자료는 매우 부실했다는 점을 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투표였으며 그 결과가 불공정한 투표였음을 곧 말해주는 것이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하는 말이 헛된 짓이고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투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소개글이 매우 짧고 자료도 없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거면 진작에 자기가 일본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서 넣던가. 얼마 전 수학여행지 선정 관련 발표 자리에서 아무런 발표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뒤늦게 저러는 게 꼴 배기 싫었지만 저희는 교육자니까 학생들에게 재투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해야 하는 투표 절차에 귀찮음을 표시했고 한국이 어차피 1등인데 왜 하냐며 말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투표였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라는 것은 공정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 앞에서는 일본의 광팬인 그녀의 말을 그대로 옮겨야 했습니다. 투표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고 바른 교육을 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어떤 후보지보다 상당히 자료가 많았어요. 학생들은 새로 생긴 일본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정말 자신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서 재투표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불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다시 투표를 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준비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마음이 바뀐 학생들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유리했어요. 새로 주목을 받는 후보지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투표가 끝나고 그녀는 한 번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는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이 한국이 70%를 득표했고, 일본은 10표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기존에 유럽으로 투표했던 학생들이 일본으로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이미 한국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일본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들 일본에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며 한국에 가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교육적인지 기대하겠다며 저에게 도전적인 말을 하기도 했어요. 벌써 교직에 10년 차 몸을 담고 있는 저에게 이제 1년 차밖에 되지 않은 까마득한 후배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그런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유럽의 문화가 사회를 좋은 쪽으로 발전시켰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녀의 행동은 분명하게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에게 우렁차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틀렸음을 가르치기보다 그녀가 한국에 가서 자신의 시야와 자신의 생각이 늘 옳은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깨닫는 게 그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한국에서 스스로를 반성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생들을 이끌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